안녕하세요, 빚진남입니다. 이번 영상은 선물 거래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자신이 해당 사항이 있는지 체크해 보고 해당 사항이 있다면 지금 당장 선물 거래를 멈추고 부족한 부분을 채운 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 매매 원칙이 없다. 매매 원칙이 없다는 것은 지도 없이 모르는 목적지를 가는 것과 같다. 지도 없이 정처 없이 헤매다 결국 목적지 근처도 못 가보고 지쳐 포기하게 될 것이다. 원칙이 없다면 지금 당장 매매 원칙부터 세워라. 2. 손절을 못한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는 세력들이 24시간 당신의 돈을 털어먹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다. 각종 트릭과 함정으로 개미들의 돈을 털어간다.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손절이다. 주식시장에는 처음 손해가 가장 작은 손해다라는 말이 있다. 청산이라는 것도 처음 손해 났을 때 빠르게 손절했다면 다시 기회를 잡아 이익을 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작은 손절이 아까워 청산이라는 큰 재앙을 맞는다. 손절, 선물 거래에 있어 절대적인 스킬이다. 3. 포지션을 잡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다. 포모 증후군, Fear of Missing Out은 집단에 뒤처지는 것이 두려워 불안감을 느끼는 현상을 말한다. 홈쇼핑에서 품절 임박, 한정 수량 단어를 보고 충동 구매하는 것도 포모 증후군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나도 항상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불안했었다. 포지션을 잡고 있지 않으면 언제 폭등할지 모르니 항상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현금 보유하고 있는 순간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정리하고 새로운 포지션을 잡는 순간뿐이었다. 이게 다 욕심 때문이다. 그 욕심이 나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다. 진짜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비트코인 선물은 더더욱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은 것이 자신이 그 일을 겪어보기 전까진 모른다는 것이다. 나도 다 잃고 난 후에 깨달았었다. 자산이 몇십억 있을 때에는 100만 원은 돈도 아닌 것처럼 우스워 보였고 꿈은 원대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가 된 지금은 10만 원이 없어 휴대폰 요금도 밀리고 있고, 이제는 월 수입 100만 원 정도의 여유만 생긴다면 걱정 없겠다라는 생각뿐이다. 사실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추가 수입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게 요즘엔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보다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이 편해졌다는 것이다. 전에는 이번 불장을 놓치면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포모 때문에 불안했었는데 지금은 3년 후를 내다보려 한다. 소액을 가지고 3년 열심히 공부하면서 실전 경험하다 보면 나도 3년 뒤에는 트레이딩으로 먹고 살 만큼 실력이 될 거라 믿고 지금 당장의 욕심을 놓았다. 지난 100년 동안 성공한 트레이더들은 매번 등장했고 시장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급하게 마음먹지 않으려 한다. 4. 공부가 안 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 없이 선물 시장에 뛰어들어 망해 나간다. 자신이 충분한 공부가 되어 있다 생각하는가? 나도 선물 시장에 아무런 지식 없이 뛰어든 게 아니다. 차트의 기술 김정환, 엘리어트 파동 이론 김중근, 엘리어트 파동 이론 회색 책 빨간 책, 엘리어트 파동 이론 마스터 글렌 릴리, 고 변호사의 주식 강의 1, 2, 3, 심리 투자 법칙 알렉산더 엘더, 나의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 알렉산더 엘더 등 정독하고 각종 차트 분석 유튜브도 많이 봤다. 나 스스로가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다. 경험을 통한 진정한 실전 공부가 없었던 것이었다. 코인 현물은 2017년의 경험으로 몇백 프로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리고 있었는데 선물은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간의 코인 현물 투자 경력과 옅은 차트 지식으로 경험 없이 큰 돈을 베팅한 것이 실패의 원인인 것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물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실력이 올라오기 전에 가진 걸 모두 잃고 시장에서 낙오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내가 몇 억이 있다 하더라도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소액으로 시작해야 한다. 내가 추천하는 첫 시드는 친한 친구 결혼식 축의금 정도의 금액이면 될 것 같다. 즉, 부담은 없지만 그렇다고 잃어버리면 화나는 정도 수준은 되어야 너무 막 거래하지 않고 신중하게 거래해서 실력을 키울 수 있다. 그렇게 공부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다가 수익률 1000% 이상을 찍고 승률 90% 이상 나온다면 살짝 추가 시드를 투입해 봄직한데, 그러기에는 이미 1000% 이상 수익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수익 내 시드 가지고 계속 거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5. 매매일지를 쓰지 않는다. 나도 최근에 와서야 매매일지를 작성한다. 매매일지라는 게 안 해보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막상 해보면 쉽다. 나를 예를 들어보면 그날 수익 난 거 입력하고 내가 매수하고 매도했던 포지션 입력해주면 끝이다. 매매일지는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아무렇게나 작성하면 되겠다. 바둑에서도 복기가 매우 중요하다. 많은 바둑 기사들이 자신이 대국을 지던 이기던 복기를 하면서 실력을 키운다. 매매일지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매매를 복기함으로써 반복되는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여러 상황별 대처법을 익힐 수가 있다. 6. 성격이 충동적이거나 다혈질적이다. 선물 거래는 기술적 분석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멘탈 싸움이다. 거래하다 보면 화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원칙 지킨다고 손절 걸어놓으면 손절만 터트리고 가버리고, 방심해서 안 걸어놓으면 뚫고 떨어져 버리고, 그럴 때면 열받아서 추격 매수나 고배율 베팅을 하게 된다. 그럼 여지없이 청산. 선물 거래는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려야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어떤 분야이건 재능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트레이더가 자신이 처음 시작했을 때 공부 조금 하고 몇 개월 안 돼 실패 없이 큰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트레이더로서 놀라운 재능을 타고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나도 3개월 공부하고 연습하면 저렇게 되겠지? 라 생각한다면 꿈도 꾸지 말아라. 우린 천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개미일 뿐이다. 의사, 박사, 변호사들과 같은 엘리트들도 박살나는 것이 선물 시장이다. 트레이딩은 공부로 해서 얻은 지식으로 하는 게임이 아니라 감정과 심리로 하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나도 선물 거래 처음 시작했을 땐 상승장을 만나서 큰 돈을 벌었었다. 그래서 목표액도 50억 막 그렇게 잡았었는데 다 잃고 난 지금은 하루에 10만원 이상 꾸준히만 벌어도 좋겠다는 생각이다. 복리의 마법을 믿어라. 나도 하루 1, 2% 먹어서 언제 돈 버나 생각했었는데 복리로 꾸준히 시드를 늘려 1억을 찍게 되면 하루 1% 수익이 나더라도 100만원이고 한 달이면 3천만원이 된다. 그래서 전체 시드가 얼마건 간에 하루 1% 이상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걸 중점적으로 연습하고 있다. 앞의 내용 중에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당신은 아직 본격적으로 트레이딩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니 조건을 갖춘 후에 도전하시기 바란다. 여기까지 선물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앞의 이야기들을 한 줄로 요약해 보자면 욕심을 버리고 기본기를 다진 후 소액으로 시작해서 원칙 있는 매매를 해라 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빚진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